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경상남도가 역대 최대 규모인 9조 4천억 원의 새해 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도입회는 심사에 돌입했습니다. 인공지능을 이용해 엑스레이나 CT 영상을 판독하고 개인 건강관리와 신약 개발까지 목표로 한 연구개발재단이 경남에 처음 문을 열었습니다. 진주 농민항쟁에 도화선이 된 첫 대중집회가 열렸던 진주시 수곡면 무실장터가 항쟁 150여 년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창원시 북면 신도시 일대에서 한전이 추진하고 있는 송전선로 건설 사업을 두고 주민들과의 갈등이 3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와 경남교육청이 2020년 새해 예산안을 도입회에 제출했습니다. 김경수 지사는 시정연설을 통해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총체적인 대응을 강조했고, 박종훈 교육감은 800억 원대의 지방교육체를 전액 상환해 재정 건전성을 높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박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상남도의 내년 새해 예산안 규모는 올해보다 14.8%, 1조 2천억 원이 늘어난 9조 4천여억 원으로 역대 최대입니다. 김경수 지사는 내년도 예산을 경남 경제를 살리는 민생 예산, 보릿고개를 넘는 확장 예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스마트 제조 혁신을 본격 추진하고 민생 경제를 살리는 데 최우선 목표를 두었습니다. 총 2,740억 원을 편성하고 도민 중심의 통합복지 실현을 위해 전체 예산의 42.5%인 4조 200억 원을, 또 어르신과 여성, 청년의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서는 1조 5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김 지사는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인재 양성과 사회적 경제 활성화, 또 사회 혁신은 도지사 직속 부서로 두고 여성가족 청년국을 신설하는 등 조직을 개편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올해보다 1.1% 증액된 5조 4천여억 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885억 원의 지방교육체 전액을 상환해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교육복지 분야에 전체 교육사업비의 56.3%인 6천여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박종훈 교육감은 총 사업비 487억 원이 투입되는 미래교육 테마파크 조성 사업이 드디어 내년에 첫 삽을 뜬다며 기대감을 보였습니다. 미래 역량을 갖춘 창의 융합형 인재 육성과 미래교육 인프라 콘텐츠 확산을 주도하는 체험 중심의 문화 공간으로 김지수 도의회 의장은 늘어나는 복지 예산에 대비해 도민의 체감 만족도는 저조한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개선 방안 마련을 당부했습니다. 민생 안전을 위해 필요한 복지 예산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수급자에게는 정책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복지 깔때기 현상으로 인해 경남도의회는 올해 마지막 회기가 끝나는 다음 달 13일까지 행정사무감사와 새해 예산안 심사를 통해 경남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을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종웅입니다. 인공지능과 AI를 이용해서 엑스레이나 CT 영상을 판독하고 개인 건강관리와 또 신약 개발까지 목표로 한 연구개발재단이 경남에 처음 문을 열었습니다. 다음 달 AI가 영상 판독을 하는 전문 병원이 문을 열면 영상 판독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신은정 기자입니다. 환자의 허리 부분을 찍은 엑스레이입니다. AI가 단 수초 만에 허리의 압박골절 부분을 정확히 판독해냅니다. 뇌나 폐를 찍은 CT 영상도 AI가 판독해 뇌동맥류나 폐결절, 폐암 같은 질환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AI 기술을 이용한 경남 첫 연구개발재단이 김해에 문을 열었습니다. 재단이 다음 달 의료영상 판독 전문병원을 개원하면 AI를 이용한 빠르고 정확한 의료영상 판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내년부터 뇌혈관 질환을 AI 기술로 판독하는 사업이 보건소에서 시범 실시될 계획입니다. 각 병원에 있는 데이터들을 저희가 가져와서 분석을 한 다음에 그 데이터 기반으로 어떤 진단하는 모델을 서비스 또는 어떤 데이터 구축하는 걸 생각을 가지고 여기 병원을 설립하게 됐습니다. 전국 유일의 의생명 의료기기 강소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된 김해시는 이번 비영리 연구개발재단 유치를 시작으로 관련 기업과 인재를 유치해 의료 AI 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계획입니다. 이런 걸 안 하면은 앞으로 우리 김해에
그 생명 발전도 없지만은 특히 우리 시민들 그 삶의 질 향상에 하지만 각종 규제와 높은 진입장벽 등은 AI 의료 시장의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어 사업 활성화를 위해선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늦가을이 깊어지면서 일교차도 커지고 있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이상 나는 곳이 많은데요. 오늘은 어제와 비슷한 기온을 보이며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오늘 창원의 아침 최저 기온 9도, 진주 4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창원 19도, 진주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도 운전하실 때 짙은 안개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일부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어 있는데요. 이 낮 동안에도 연무나 방무가 끼는 곳이 있어 교통안전에 특히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막다가 늦은 오후부터 차차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보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쌀쌀하지만 낮에는 평년 기온을 웃돌면서 어제와 비슷합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밀양 4도, 함안 3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밀양 21도, 양산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2도, 산청 3도에서 시작하며 아침 공기가 차갑습니다. 낮에는 거창 20도, 합천 20도, 함양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까지 일겠습니다.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씨가 계속되겠고요. 모레에는 아침 기온이 뚝 떨어져 영하권을 보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진주 농민항쟁의 첫 대중집회가 열렸던 곳이 바로 진주시 수곡면의 무실장터인데요. 수곡민 주민들이 뜻을 모아 항쟁 150여 년 만에 다시 장터를 개장했습니다. 서윤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1862년 권력의 수탈에 맞서 봉기한 진주 농민 항쟁의 도화선은 수곡면의 무실장터에서 열린 대중집회였습니다. 이후 농민 항쟁은 전국으로 확산했고 1894년 동학농민운동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항쟁 150여 년이 지나 지역 주민들이 무실장터를 다시 열었습니다. 그 역사적인 어떤 장소를 다시 되살리기 위한 그런 어떤 우리 면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장터를 열었습니다. 당시 세상을 바꾸려 했던 민중의 함성으로 가득 찼을 이 터에 주민들은 손수 키운 특산물을 들고 나와 장터를 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지깁니다만 이 맛있는 감을 많이 먹어갖고 이래 예쁩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통해 익힌 솜씨를 뽐내고 지역 작가는 소설집을 팔아 마을 기부금으로 기타 가기로 했습니다. 어린이와 학생들의 댄스 공연을 보는 어르신들의 얼굴엔 웃음꽃이 한가득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연에 더 특색도 알 수 있었고 더 즐겁게 즐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무실장터는 농민항쟁의 정신 계승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와 다양한 세대가 함께하는 어울림 한마당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지역민들이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함께 즐기는 곳이어서 즐겁게.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 참여 확대를 통해 무실장터를 5일장 형태로 상설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촌 마을의 한 장터가 100여 년 만에 역사의 공간에서 지역 공동체의 중심으로 다시 서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윤식입니다. 한국전력공사가 창원시 북면 신도시 일대에서 추진하고 있는 송전선로 건설 사업을 두고 주민들과의 갈등이 3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전은 주민들의 반대에도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창원시 북면의 한 신도시. 이곳 일대 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전력 수요가 증가해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지난 2016년부터 15만 4천 볼트의 고압 송전선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사업 승인 신청도 못한 상황. 주민들은 송전탑에서 나오는 전자파로부터 자신들의 건강을 지켜달라고 호소합니다. 변전소와 송전선로가 들어설 예정지에서 불과 600m 반경 안에 6천여 가구의 주거시설과 북면 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입니다. 탑 전기선이 있음으로 해서 위험이나 불안한 감은 우리가
간과할 수 없습니다. 상당히 위험하고 불안하다. 이들은 관련 시설을 주거 밀집 지역에서 최소한 1km 이상 떨어뜨려 달라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한전에서는 신도시 개발에 따라 전력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또 전자파의 경우 송전선로에서 100m만 떨어져도 0.12 마이크로테슬라의 전자파가 측정되는데 이는 일반 가정의 토스트기에서 나오는 전자파 수치와 비슷하다는 겁니다. 인체 노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검증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북면 지역에 건설되는 전력 설비는 주거 환경과 충분히 이격되어 있기 때문에 이처럼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는데도 한전은 원안대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의 요구안을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고 있습니다. 한전은 당장 주민 설명회 계획은 없지만 주민들이 원한다면 언제든 공청회를 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 가입국 가운데 두 번째로 낮은 비만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고도 비만의 비율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그 해법은 없을지 TV클리닉 건강이 보인다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체내의 지방 조직이 과다한 상태를 비만이라고 정의합니다.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비만 측정법은 체중과 키에 따라 결정되는 체질량 지수입니다. 흔히 BMI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몸무게 kg에 키 미터 제곱을 나누면 자신의 체질량 지수가 나옵니다. 대한비만학회는 BMI25를 비만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우리나라 전체 성인 비만율은 약 3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중 수술 대상이 될 수 있는 고도 비만인, 즉 BMI 30 이상은 약 4에서 5% 정도입니다. 비만은 대부분 특별한 증상이 없습니다. 하지만 비만과 관련해 다양한 질환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고도비만 환자에서 바로 수술적 치료를 권하지는 않습니다. 대한비만대사외과학회 기준에 따르면 BMI가 35 이상이거나 비만 관련 질환이 있는 BMI가 30에서 35 사이의 환자들이 수술적 치료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비만 대사 수술이 건강보험에 적용되어 수술비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대표적인 3대 고도비만 수술로는 위우회술, 위소매절제술, 위밴드술이 있습니다. 현재 고도비만 수술의 대부분은 복강경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수술에 따른 합병증률이 1에서 5% 정도로 매우 낮게 보고되고 있고 수술 후의 통증도 거의 줄어들었습니다. 수술 자체로만 30% 정도의 체중 감소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수술 후 지속적인 식이관리와 운동요법을 하지 않는다면 수술은 실패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비만 수술을 단순한 미용 목적의 수술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인식입니다. 고도 비만에 해당하면서 여러 차례 체중 감량 시도에도 실패를 경험했거나 비만과 더불어 이미 발생한 다양한 성인병 그리고 이로 인한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의와 상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 볼 것을 권합니다. 고도 비만의 수술 후에는 철저한 식이관리, 적절한 운동 같은 생활습관 개선이 필수적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의 건강이 보이실 겁니다. 이어서 투데이 경남입니다. 경남 장애인 합동 결혼식이 오늘 오전 11시 창원 리베라 컨벤션에서 열립니다. 2019년 국제 슬로시티 아이디어 경진대회가 오늘 오후 2시 김해 가야 테마파크에서 펼쳐집니다. 무학 홍보관 개관식은 오늘 오전 합천군 영상 테마파크에서 진행됩니다. 4천만 해안변 포토존 제막 행사가 오늘 오후 사천시 용현면 해안도로에서 열립니다. 박종훈 교육감이 도의회 정례회 본회의장에서
올해 초중학생 등의 수학여행비와 체육복구입비 71억 원 상당이 법적 근거 없이 집행된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히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지도 감독에 더욱 충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달 임시회 기간 경남도 학생 현장 체험학습 활동 지원 조례 개정안에 대한 심사 과정에서 관련 예산이 법적 근거 없이 이미 집행된 사실을 확인하고 교육감의 사과와 재발 방지책을 요구하며 심사를 보류한 바 있습니다. 거창구치소의 주민투표가 원안 추진으로 결론나면서 법무부가 지난 2016년 중단된 구치소 공사의 재개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들은 최근 거창구치소 현장을 방문해 공사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시공사와 공사 추진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한편 거창구는 법무부에 구치소 신축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가 최근 경남형 시군 연계협력사업 심의위원회를 열고 7개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사업은 진주시가 제안하고 함안군, 의령군이 함께하는 기업가 고향 관광 테마마을 조성 사업과 사천시가 제안하고 통영과 거제시 등이 함께하는 권역별 광역 시티 투어 사업 등 7개입니다. 도는 이번에 선정된 7개 사업에 모두 10억 원을 지원합니다. 정부의 대입 정시 확대 움직임에 논란과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전국 교육감들이 정시 확대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12명의 시도 교육감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정시 선발 비율을 늘리겠다는 말은 교육의 국가 책임을 저버리겠다는 선언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과 고교 학점제에 맞춰 토론 수업 등으로 깨어난 교실을 다시 잠자는 교실로 만들겠다는 소리라고 말했습니다. 또 고교 교육과정을 파행으로 몰고 갈 정시 선발 비율 확대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경남 혁신도시 공공기관인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한국남동발전 그리고 주택관리공단이 공공감사와 반부패 청렴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감사 인력 지원과 감사인의 역량 향상을 위한 공동학습 연구팀의 운영, 우수 사례 공유와 확산, 지역 전통시장 활성화와 중소기업 제품 공동구매 지원입니다. 통영해양경찰서는 어제 해양 오염 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최신의 방제 11호정의 취역식을 열었습니다. 이번에 배치된 방제 11호정은 150톤급으로 길이 34.7m에 폭 10.8m이며 최대 속력은 14노트로 1시간에 100톤의 기름을 회수할 수 있는 벨트식 유해수기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진주시가 오는 18일까지 농지 불법 전용 단속에 들어갑니다. 단속 대상은 농지 전용 허가 절차를 밟지 않고 농지를 불법으로 사용하거나 전용된 농지를 관리기간 내에 용도 변경 승인 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입니다. 진주시는 적발된 농지에 대해 농지법에 따라 원상 회복하도록 하고 이행 여부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지리산 국립공원 경남사무소가 지리산 장터목 대피소 식수장의 물이 음용 부적합하다는 수질 검사 결과가 나왔고 판매용 생수도 품절됐다며 대피소 이용객들에게 충분한 양의 식수를 미리 준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갈수기를 맞아 벽소령 대피소의 식수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뉴스투데이 경남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